네, 수험생 여러분, 수능 25학년도 수능 이제 문학 주요 문항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문학은 고전 소설만 쌤이 가져왔어요. 뭐 나머지는 이렇게 오답률이 높은 그런 세트는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이 고전 소설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이게 이제 문학에서의 승부처였던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문학의 총평 요거 얘기를 하고요. 특히 이제 소설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을 주의를 해야 되는가, 출제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느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25학년도 수능 문학은 쌤이 소설에다가 포인트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출제 경향, 우리는 어떤 식으로 훈련하고 대비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를 느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쌤은 이런 얘기를 한번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시와 소설,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가 느낄 때 시와 소설은 뭐가 다를까요? 그죠? 시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노래 같은 거잖아요. 물론 이제 좀 서사성이 있는 노래도 있고 서정성이 강한 노래도 있고 막 그러지만 어쨌든 시는 노래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정서, 내가 느낀 바, 그죠? 또는 나의 심회, 내 마음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시입니다. 그러므로 얘는 정보나 어떤 내용 이런 거보다는 이쪽이 강한 거죠. 그죠? 비유와 상징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는 고지고대로 써있는 얘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독수리야. 뭐 윤동주의 시에서 독수리야 나를 뜯어먹어라. 그 있는 그대로 독수리가 나를 뜯어먹기를 원하고 있다. 이걸 팩트로 보란 얘기가 아니죠. 그게 시. 맞죠? 근데 소설은 뭐냐면 얘가 이제 노래라면 소설은 영화입니다.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영화의 속성을 가지고 있죠. 이게 뭔 소리냐면 시를 출제하는 목적은 이제 이 안에 숨겨진 정서, 마음 이런 것들을 읽어줄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이걸 쓸 때 막 정보를 열거하듯이 쓰는 게 아니라 수많은 비유와 상징을 쓸 텐데 그런 것들을 읽어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게 시에서 평가원이 우리에게 묻고자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죠? 뭐 고전시가라면 뭐 해석,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런 마음이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읽어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게 시라면, 소설은 영화입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즉 스토리가 중요하죠. 괜찮습니까? 이야기를 읽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하고는 또 좀 다르죠. 정보는 약간 독서에 가깝다면 소설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인 스토리를 읽어줘야 돼요. 매우 중요하다. 쌤아, 이해되나요? 이 본질에 대해 납득을 좀 해야 됩니다. 즉 소설을 막 읽지도 않고 문제를 풀겠다, 아는 애가 나왔어, 이런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설에서 평가원이 우리에게 평가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전체적인 스토리를 놓고 보았을 때, 또는 앞뒤 맥락을 보았을 때 어떤 소재 또는 어떤 인물의 행동 또는 어떤 인물의 발화, 말하는 거, 자 이런 것의 의미를 도출해봐, 이렇게 되죠. 다시 말해볼게요. 그냥 이 의미가 아니라 뭐에 따라, 스토리와 맥락에 따라 의미를 도출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걸 묻는 게 수능 소설에서의 출제다.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연습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범죄도시 같은 영화가 있다고 치죠. 범죄도시에서 그 진실의 방은 어떤 기능을 해? 라고 물어봤을 때 딱 그 진실의 방 하나만 가지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뒤 맥락을 놓고 의미를 도출해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여러분에게 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싶고요. 두 번째는 스토리와 맥락, 영화 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사실관계, 왜 그랬는가,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인과관계, 이런 것들을 도출해 주는 거예요. 이건 팩트체크. 그 다음에 인과관계,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해지고요. 누가 한 행동이냐,
그죠?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고, 이런 어떤 출제 요소를 납득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쌤이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일단 15번 때문이에요. 15번. 그죠? 15번에 이제 아이들의 답은 막 여기저기 갈리는데 15번은 오답률이 56.6%를 기록을 했고요. 전체 오답률 5위를 기록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답이 여러분이 고른 오답들이 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을 못 고르니까 억지로 답을 끼워낸 그런 느낌이 강한 문제. 즉 2번이 답인 걸 한 번에 좀 잡아내냐 못 잡아내냐가 실력차, 시간차 이렇게 됐던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뭔 소리냐면 봐봐. 이 전체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승상이, 자, 거기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보실 게 호첩으로부터, 자, 지금 일이 터졌다 라고 하는 걸 들어요. 그래서 승상이 바삐 돌아옵니다. 그래서 2명 월매, 그죠? 그 다음 뒤에 가면 이제 금연 이런 애들한테 또 엄마하고도 얘기를 하고 뭐 그러지만 어쨌든 얘네들을 취조를 해요. 그죠? 막 때린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막 물어봐. 그래가지고 야, 충렬 부인 어디 계시냐 이런 거 물어봐요. 월매한테. 어디 가면 계십니다 하고 데리러 가. 그럼 쌤이 물어볼게요. 이제 이런 거죠. 이미 이제 큰 골격은 알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이, 아, 우리 충렬 부인한테 큰 일이 생겼구나. 자, 이 무슨 일이 생겼는지는 여기서 알게 됐고, 여기서 승상은 정보를 더 얻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벌을 주겠다. 우리 정렬 부인 벌을 주겠다라고 일종의 상소를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쌤이 물어볼게요. 그럼 여기서 승상이 호첩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 이후에 취조하면서 새로운 걸 알게 되는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상소에 올려서 이야기한 사건의 전모와 처음 들었던, 호첩으로부터 처음 들었던 이야기가 같을 수는 없겠다. 이게 보여야 돼요. 쌤아,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15번의 2번 선지 같은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대충대충이 아니라 전체 스토리에 비추어 보아 그렇겠다. 이렇게 해줄 수 있겠는가? 라는 걸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토리, 큰 스토리가 이거잖아. 호첩으로부터 편지받고 전쟁 나갔던 승상이 급히 돌아와요. 돌아와서 막 엄마 왕비한테도 물어보고 이제 월매 금연 취조하고 정보를 얻게 되고 사건 해결하고 상소 올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호첩으로부터 들었던 얘기가 전부가 아닌 거죠. 내가 조사하면서 정보가 구체화가 되니까. 여러분이 좀 느껴줄 건 여기에 실린 얘기는 1 더하기 2죠. 그죠? 전모니까. 근데 이 얘기는 이 얘기와 같을 수는 없다. 왜? 그 이후에 추가로 알게 된 게 있으니까. 라고 스토리 파악을 했어야 한다. 그래야 2번 선지를 고를 수 있죠. 근데 아이들이 이게 안 됐던 것 같아요. 스토리에 비추어 보아 생각했다면 2번에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야 된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소설은 스토리에 기대어 판단할 줄 아셔야만 한다 라고 하는 거를 꼭 좀 부탁드린다.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소설이라고 하는 거는 요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팩트 체크. 그냥 대충 안 돼요.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독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소설의 특징이에요. 시하고는 좀 달라. 현대시에서 일치 가지고 OX가 나오고 이런 건 별로 없어요. 시에는 촛불 1개인데 선지에 촛불 2개. 시에서는 이런 거 안 한다고요. 근데 소설은 스토리를 읽어달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게 매우 중요하다. 쌤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많이 해주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엄마가 무표정으로 너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알 수 없죠. 아니, 이걸 알려면 내가 뭐 잘못을 했는지 뭘 잘한 게 있는지 어제 1등급 시험지를 책상에 올려놓고 잤는지 아니면 9등급 성적표를 올려놓고 잤는지를 알아야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앞뒤 맥락의 중요성입니다. 그게 바로 소설이다. 그리고 일치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출제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답률 7등을 기록한 52.4%의 이제 보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답이 4번인데요. 쌤이 말하는 건 이제 정확한 일치 확인. 봐봐. 여기까지가 이거거든요. 이제 보기에, 소설 보기에 딸려있는 선지는 이렇게 쓰여집니다. 지문의 A라는 장면을 보니, 장면은 이러이러하니, B라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군. 이런 식으로 선지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할 일은 여기서는 지문과의 일치를 따져줄 줄 알아야 되고요. 얘는 보기하고 일치라기보다는 보기와 큰 맥락에서 부합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연결고리. 이 의미가 이 부분에 있는 게 맞는가, 이 세 가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문학의 보기, 특히 소설의 보기는. 이런 것들을 좀 느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쌤이 괄호친 부분이 어디에 해당하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월매가 매를 맞는 장면에서 월매는 자신이 모시는 주인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진실을 밝힘! 여기까지 일치 확인해라. 이게 맞는지. 그리고 거기에 능동적인 행위자를 지향하고 있다는 의미를 부여해도 되냐? 이 의미는 보기하고 부합하냐? 세 가지를 묻고 있는 거죠. 납득됩니까? 그걸 캐치를 못하면 이것도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나옵니까? 일치 확인할게. 죽음을 각오하고 진실을 밝힌다. 월매가. 자, 월매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승상에게는 진실을 말해줘서 충렬부인 구해오게 만들고요. 왕비에게는 진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충렬부인을 지킵니다. 납득돼요? 근데 여기서 뭘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건 이 장면이죠. 이때는 이미 판 뒤집어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진실을 밝히는 거야, 밝히지 않는 거야? 진실을 밝히지 않죠. 그래서 충렬부인을 보호하죠. 그럼 뭐가 틀린 거야? 진실을 밝혔다? 틀렸습니다. 쌤아, 이해돼요? 일치로 답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습관화가 돼 있냐에 따라 이 문제를 맞추고 틀리고가 결정됐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쌤아, 이해되죠? 하나 마찬가지가 20번. 뭐 신유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그래요. 20번 같은 문제도 쌤이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A가 B에게, 원수가 중군장에게 군사를 이끌고 가 서용을 사로잡으라고 명령했는가? 그죠? 이거를 그냥 그랬던 것 같다, 이런 애티튜드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소설의 일치는 정확하게 확인. 그렇다면 이거거든요. 영고를 물으시고 인하여 중군장에게 분부하시되, 나는 집에 변이 있어 먼저 가니 중군장은 차후에 인솔하여 오라. 그리고 위쪽을 보면, 그죠? 출정을 해 있는데, 야, 나중에 와라. 이거 하나. 이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끝부분에 가면 이렇게 되죠. 신이 서용을 쳐 사로잡고, 주체가 누굽니까? 신, 즉 정을선, 즉 승상, 즉 대원수네요. 납득됩니까? 그죠? 주체, 서용을 쳐 사로잡은 것의 주체는 신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군장에게는 돌아올 때 군사를 맡긴 게 명령했던 내용이고, 그러므로 일치, A가 B에게 군사를 이끌고 가 서용을 사로잡으라고 명령한 게 아니라 원수가 직접 서용을 사로잡았죠. 그러므로 이 선지 틀렸다. 20번의 답은 1번. 오답률 52.9%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러고 지나가면 되는 게 아니라 정교하게 일치, 이런 애티튜드가 소설에서 여러분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문제였다. 이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문학에서 드려야 되는 말씀 좀 드려봤던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올해 수능에서 문학은 고전 소설이 승부처였던 것 같다. 이게 EBS 연계가 너무 잘 된 작품이라서 아마 읽는 게 어려웠다기보다는 맞았는가 틀렸는가, 이게 한번 답을 못 내면 이제 막 선지 막 다른 거 애매한 거 놓고 고민하는데 시간 엄청 쓰잖아요. 그런 게 좀 힘들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소설은 평가원의 출제 의도는 전체 스토리와 앞뒤 맥락에 의거하여 선지를 판단해라, 이게 출제 목적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소설의 본질이다. 이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읽어내는 힘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이거 하나. 두 번째는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소설은 정교한 일치 확인, 그 다음 인과관계, 왜 그랬냐 이런 거, 주체 확인,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 그게 스토리에서 문제를 낼 때 평가원의 본질일 수밖에 없다. 요거.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기 문제 한 선지 하나하나를 지울 때 몇 가지를 확인하면서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훈련해 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는다. 막 뭉개 읽고 가는 습관, 이런 거 너무 안 좋다 라고 총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번 수능 문학은 쌤이 소설에다 포커스를 두고 해설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쌤이 드릴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아요. 자, 새로운 학습의 시작, 그죠? 25학년도 수능을 토대로 26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에게 쌤이 오늘 말했던 포인트가 모쪼록 방향성을 제시하는 어떤 한마디였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잘 연습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갈게요. 고생하셨습니다.